네, 금요일에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시간입니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세 가지 재테크 이슈. 첫 번째는 뭘 준비하셨어요? 네, 첫 번째, 대출 중도 상환 페널티 없어진다입니다. 중간에 빚을 갚으면 수수료를 이제 안 물린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면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좀 같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앵커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돈을 빨리 갚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이런 대출을 빨리 갚을 때에 일종의 페널티 성격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무는 걸까요? 빚을 빨리 갚으면 은행이 좋을 텐데 왜 수수료를 고객한테 받느냐? 아니, 빚을 갚으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데 빌린 돈을 빨리 갚아버리면 이자를 못 받게 되니까. 그리고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조달하고 대출하는 과정에 계획이 다 있는데 갑자기 갚으니까 그런 페널티 성격으로 비용 차원에서 수수료를 물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 맞습니다. 수수료도 꽤 높죠? 네, 맞습니다. 통상 가계대출을 3년 이내에 상환을 했을 때 고정대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0.8에서 1.4%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요.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0.7에서 1.2%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면제해주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네, 은행들이 좀 선심을 쓰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어떤 은행들이 이렇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나선 건 바로 신한은행입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서 중도상환 해약금이 면제가 되는 건데요.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한시 운영할 계획이지만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할 여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계획은 신한은행 한 달인데 그럼 뭐 신한은행만 하나요? 다른 은행들은 안 해요? 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중도상환 해약금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11월 한 달간 전액 감면을 해주는 건데요. 10월까지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의 가계대출이 대상이고요.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동참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네,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대출, 수수료 감면해 주는데 요즘 정책대출도 많은데 정책대출은 감면 안 해주나요? 네, 해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처럼 우리가 기금으로 운용이 되는 정책 대출들 그리고 유동화 대출 등은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기왕이면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은행들이 뭐 한시적으로 이렇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절반으로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주담대의 경우에는 은행의 수수료가 현재 최대 1.4%인데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린 후에 1년 반 만에 갚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58만 원이 부과됩니다. 꽤 큰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널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생긴 겁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걸 0.7% 수준까지 내려보자라는 건데요. 수수료 인하가 대출을 일찍 갚는 효과로 이어질지 이 부분은 사실 미지수지만 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건 확실히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도상환 수수료 내년부터 절반 정도로 낮출 것 같은데 뭐 기왕이면 좀 폐지했으면 더 좋겠네요, 고객들은. 그렇죠? 네, 첫 번째 주제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제 6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하세요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분양을 받아라. 6년간 임대로 살고 지난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에 들어가 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매입 임대 중에서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또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권을 주는 게 바로 골자인데요.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의 위주의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 시기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입니다. 네,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총 물량은 총 1,100여 가구라고 합니다. 이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서울이 225호, 경기가 371호, 인천 365호 등 대부분이 수도권 도심에 공급이 됩니다.
네, 일단 1,100가구가 분양 전환형으로 나왔군요. 자, 임대료는 얼마나 낮을까요? 네, 든든 전세부터 좀 살펴보면요. 든든 전세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소득, 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을 하면 됩니다. 네, 90% 수준이면 괜찮은데 이 전세만 가능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대상인 월세형도 있는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503만 원 이하고요. 또 총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소득 기준이 있고요. 6년간 임대로 산 뒤에 분양으로 바꾸는데 이 분양 전환할 때의 요건은 뭐예요? 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인데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935만 원, 맞벌이 기준으로는 1,439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자산으로는 3억 6,200만 원 이하여야 전환 가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1,439만 원. 한 사람으로 하면 700만 원 조금 넘네요. 네. 소득 기준은 비교적 높아 보이는데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분양 전환을 하고 싶은데 집값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크게 오르거나 또는 크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이 부분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분양 가격은 초기의 감정가와 분양 시의 감정가 평균으로 하고요. 분양 시의 감정가를 최고 상한으로 둡니다. 이걸 좀 쉽게 한번 풀어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초기의 감정가 6억 원의 주택이 분양 시점에 10억 원이 됐다면 평균이 8억이죠. 이 8억 원에 분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서 분양 시에 4억 원이 됐다면 분양할 때의 감정가인 4억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6년 후 오르면 중간값, 내리면 내린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6년 살아봤어요, 임대로. 아, 분양받기 싫다. 그러면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전세는 2년, 그리고 월세는 최대 14년 더 임대로 살 수가 있는데요. 자산 요건을 초과해서 분양을 못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죠?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다가오는 11월 11일에 시작을 해서 13일까지입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14일에 바로 되고요. 12월 중에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얘기 잘 들었고요. 마지막 주제네요, 벌써. 뭔가요? 네, 마지막 주제, 금테크에 성공한 한평군 어떻게 했길래?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평 나비축제로 유명한데 금테크에도 성공했어요. 요즘 금값이 계속 뛰는데 어떻게 성공했다는 거죠? 네, 한평군의 금테크 투자 성공 비결, 바로 박쥐입니다. 박쥐? 한평군하고 박쥐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바로 붉은 박쥐인데요. 포유류 중에 유일한 날짐승인 붉은 박쥐는 금광에서 발견이 돼서 황금 박쥐라는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999년 전남 한평군에서 162마리나 발견이 돼서 이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조금 생각이 나네요. 당시에 금으로 이런 동상을 만든다니까 뭐 돈 낭비하느냐 뭐 하느냐 난리가 났었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건데요. 이 황금박쥐 6마리가 새겨져 있는 황금박쥐상은 높이는 2m에 무게 460kg에 달합니다. 이 당시에 순금 162kg에만 무려 27억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27억 원. 당시가 2008년이니까 금값이 그 이후에 계속 올랐을 텐데 지금 엄청나게 비싸졌겠네요. 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금값이 상승하면서 덩달아 가치가 올라서 지난 26일 구매 기준으로 몸값이 무려 약 23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에 황금 박쥐상을 만들고 남은 금 19kg에 은 9kg 정도를 더해서 6,600만 원으로 5개의 복을 품은 박쥐, 이것의 알이라는 뜻으로 오복포라는
플랜을 2010년도에 만들었었는데요. 오복플란의 몸값도 거의 27억 원 가량으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금값이 10% 정도 더 오른다라는 얘기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황금 박쥐상의 몸값은 27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서 이 한평군의 금 투자 성공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오르니까 한평군 한박 웃겠네요. 네,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